안녕하세요.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재회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요즘 제가 상담을 해보면 예전이랑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이요. 예전에는 이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사전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재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재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오세요. 기존에 저는 이때까지 재회 인강을 총 2차례에 걸쳐서 이 개념편까지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별을 하고 힘든 와중에 제가 가르쳐드리는 전반적인 재회의 원리를 공부하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겠다, 여유가 없겠다, 이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채널에서 그 재회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이 재회 파헤치기, 자, 이런 새로운 제목들, 그리고 재생 목록으로 모아서 여러분에게 쉽고 빠르게 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개념을 알려드릴까 해요. 이 재회 파헤치기 시리즈는요, 어떤 커리큘럼이나 앞 강의를 듣지 않으면 뒷 강의는 이해하기 힘든, 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만 제목을 보고 쏙쏙 빼가지고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이 내가 오늘 배운 재회의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가, 그리고 내 상황에선 어떻게 이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까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제까지 준비를 하고, 추가로 저희 카페 연애언어연구소 방문하시면 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별도의 연습 예제까지 또 풀이까지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들어보시다가 이 개념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방문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바로 이 재회 파헤치기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 첫 주제는 재회에서 밀어야 할 때와 당겨야 할 때의 구별법,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재회를 하기 위해선 쿨해야 한다, 매달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년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여러분, 모든 재회가 이렇게 쿨하게 밀어내야 하는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이별은 이별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이별 사유, 상대방의 성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방향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A 상황에서는 B 대처, 이렇게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이 방법을 대입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회에서 밀어야 할 때와 당겨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밀고 당겨야 하는지를 오늘 개념 배워보고 예시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재회할 때 매달리면 안 된다, 이 방법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회할 때 매달리면 안 되는 케이스는 상대가 내 가치를 더 이상 실감하지 못하고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 연애를 이어나갈 감정과 의지가 떨어졌을 때 매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유가, 이렇게 된 상황의 이유가 뭔지는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반복적으로 상대방한테 어떤 잘못을 했건, 아니면 연애에 권태로움이 찾아왔건, 어떤 사유에서든 결론적으로 상대가 나에 대한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동일하게 매달리면 안 되는 거고, 이때는 나도 좀 상대방을 밀어내는 듯한 그런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밀어낸다는 것은 나도 너 만나기 싫어, 아 그래 잘 됐네 헤어져, 이런 나도 같이 강경한 이별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챙기는 게 절대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밀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관계에 집착을 하지 않는 태도, 상대가 이별을 선택하면 그래 난 너 존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나도 받아들일게, 이 정도를 밀어내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준 거 하나 없이 잘못만 하다가 상대도 이젠 지칠 대로 지쳐서 감정이 다 떨어져서 이제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래 나도 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재회가 될 리가 당연히 없겠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이별을 당한 입장이라도 상대를 당겨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면, 상대가 나에 대한 이 감정이 식은 입장이 아닌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얘기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연애 중에 상대방한테 애정을 너무 주지 않아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만 이 연애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라거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상황적으로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를 밀어내는 입장보다는 당겨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맞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밀어내는 태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상대가 내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에 내 가치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상대가 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인가요? 아니죠. 상대가 내 가치는 느끼지만 자신의 연애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 우리 가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밀어내면 오히려 상대가 감정 정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내가 가치가 절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 내 가치를 보존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고, 상대가 나한테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상대방을 당겨주는 것이 맞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다음 요건에서 재해를 위해 해야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중에 내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서 관계에 전혀 신뢰가 없고 남자가 1년간 불안함 속에서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결정을 했다. 남자는 진심으로 이별을 원하고 감정보다는 지난 시간에 대한 이 정만 남아있는 상태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남자의 식은 감정에 실망하였음을 어필한다. 2번, 남자가 관계 중 불안해했으므로 내가 얼마나 상대를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매달리며 감정을 호소한다. 3번, 가치 보존을 위해 남자의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되 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한다. 4번, 단기 재회는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거 좋은 시절을 얘기하며 남자에게 감정적인 혼란을 준다. 자, 여기서 이 상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반복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남자가 불안함 속에서 감정이 정말 다 식어서 이별을 선택한 그런 입장이다.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을 기준으로 이 판단을 해보면, 여러분, 이 상황은 내 잘못이긴 하지만 상대가 나를 연인으로서의 가치가 모두 절하가 된 상황이에요. 즉,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매달려 봐야 큰 효율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치 보존부터 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이 이별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저한테 있죠. 그래서 밀어낸다고 해도 상대의 이별 의사를 존중하는 정도,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선택지인 2번과 이거 4번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1번과 3번이 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밀어낸다는 개념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1번도 적절하지 않고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 가치 보존을 위해 남자의 이별을 덤덤히 받아들이되 반복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한다. 자, 이 뒷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재회는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이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처치를 하는 게 선순위예요. 이걸 우리가 후처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관련된 건 제가 계속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되, 일단 큰 맥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부터 처치가 된 이후에 이미지가 회복이 되고 나서 감정 문제는 그 다음인 것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개념에 대해서는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현실적인 문제로 이별한 커플이 재회를 위해 취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은, 자, 남자와 여자는 여자가 한참 연상인 연상연하 커플이다. 남자는 초기부터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고, 나이 차이가 부담스러웠던 여자는 결혼에 대해서 걱정을 하였지만 남자가 적극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는 식으로 여자에게 어필을 하며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깊이 느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남자의 집안의 반대가 심했고 남자와 집안 사이에서의 갈등이 야기되었다. 이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남자가 이 결혼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면서 이별이 찾아오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상황이었고, 자, 한번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 나는 남자의 말에 피해를 본 입장이므로 남자에게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 2번, 남자에게 내가 결혼을 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꾸준히 전달하도록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에 내가 전면적으로 나서진 않는다. 3번, 남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경험이 없으므로 내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 4번,
남자가 나를 더 사랑하면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자의 감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 상황 보자면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한 감정은 있는데 아직 나이나 경제적인 여건 등등에 의해서 결혼에 대한 의지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건 감정적인 문제 전혀 아니죠. 즉 여기선 밀어내는 스탠스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이랑 4번 이거 밀어내는 스탠스를 배제를 하고요. 2번이나 3번, 자 여기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평소에는 나쁜 방식이 절대 아니죠. 상대의 부모님이 내 좋은 면을 볼 수 있도록 전달하면 좋은 축에 속하는 방법론이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이미 집안 사이에서의 갈등이 터진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쪽 집안에서 이미 나를 편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남자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부모님이 강경하게 나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2번도 적합하지가 않고요. 정답은 3번인데요. 여자의 마음으로는 남자가 이런 역경을 다 이겨내고 더 능동적으로 나서서 나한테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자 여러분 이 남자 나이가 어떻게 돼요? 26살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요. 그리고 아직 부모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즉 이 경우에 남자가 이 상황을 자력으로 이겨내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이건 내가 어느 정도 리드하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밀고 당기는 것 중에서는 당기는 것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문제풀이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제외를 할 때 언제 밀어야 할지 언제 당겨야 할지 개념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의 상황도 오늘 우리가 배운 개념과 문제를 이렇게 풀이해 본 것처럼 대입을 해보시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재해 파헤치기 첫 시간이었는데 이 재해 파헤치기 영상들은 별도로 정보란에 연애언어 연구소 카페에 방문하시면 연습 문제와 풀이들이 있어요. 조금 더 이해도를 올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연애언어 연구소 카페 자료실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연애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